안녕하세요. 김씨복덕방TV 김소장입니다. 많은 사랑 주시는 반면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에서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이전보다는 좀 자주 영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대출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당연합니다. 부동산이라는 제야의 특성상 자기 자본만으로 직구매금이나 전세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특징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계약 진행 전에 이 대출 부분에 대한 궁금증과 또는 불안함 또한 많으신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규제도 워낙 심하고 금리도 자꾸 들쭉날쭉 오른다 만다 말이 많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체 가계부채 증대로 인해서 부동산 대출을 옥죄기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께서 정부 정책자금, 즉 정부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를 실무에서 늘 주시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막연하게 들은 바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이 있다던데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이 있다던데 등의 문의를 늘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주제는 부동산 대출, 정부 정책자금, 서민 3대 구입자금 정리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잘 접해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들은 건 있는데 막연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애 최초 대출이니 보금자리론이니 디딤돌이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부 또는 관련 부처들의 부동산 관련 일련의 대출을 정책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냥 정부 대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대출은 한마디로 나라에서 하니까 일반 은행보다는 좋은 조건의 대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정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그만큼 정부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또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들어는 봤는데 막연히 궁금하고 종류도 많은 정부 정책자금, 제가 늘 그렇듯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알려주지 않는 실무 팁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팁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온 김소장의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요 구입자금이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의 상속, 증여 그런 거는 이 정부 자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인과 매매를 체결한 거래에 대해서만 이 정부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3대 이 세 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디딤돌, 보금자리론, 그리고 신혼부부 전용. 이 신혼부부 전용은 디딤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디딤돌 안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 신혼부부 전용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디딤돌, 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디딤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정부지원 3대 구입자금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금자리로는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정부지원의 3대 구입자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낮은 금리도 금리지만 가장 큰 장점은 만기 고정금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금융권을 하게 되면 보통 5년 고정금리 아니면 6개월 변동금리를 많이 채택을 하는데 30년, 10년, 20년, 30년,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초장기 40년까지 나왔는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간다는 겁니다. 향후 금리가 변동이 된다고 해도, 고금리 시대가 온다고 해도 좀 좋은 조건의 고정금리로 갈 수 있다는 게 이 3대 서민 구입자금 정부 정책자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이런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또 귀찮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또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자금 대출 제1강 디딤돌 대출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은 정부 대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저금리가 1.85에서 2.4% 만기 고정금리입니다. 1.85%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을 때는 최저 1.5%대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1%대 담보대출 금리 엄청나죠. 정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 또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 조건.
자, 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금리가 굉장히 낮은 대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요건도 까다로우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주택, 모든 집을 디딤돌 대출을 해주진 않겠다는 뜻이죠. 자, 공부상 주택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서류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집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빌라 요까지를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근린 상가주택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흔히 실무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이거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서류상 주택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너무 비싼 집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그리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3억 원 이하까지 주택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겠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나 KB국민 시세, 그리고 감정원의 감정가가 기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시가격이나 감정가는 이거보다 낮다고 해도 실거래가가 만약에 5억 원을 초과한다든지 3억 원을 초과하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집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우리 아파트 분양받으러 가면 30평대 아파트 84A, 84B 이렇게 해서 분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까지만 해주겠다는 거고, 시골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결혼을 안 했다면 60제곱미터 이하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60제곱미터 이하 59A, 59B. 우리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가보면 25평, 27평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청 대상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주택이어야 되고 세대주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집이 있다, 우리 엄마가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주택 세대주로, 만약에 내가 세대주이기는 하지만 무주택이지만 만약에 내가 미혼이라면 60세 이하의 부모님이 갖고 있는 세대는 무주택으로 봐주질 않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집만 없다 뿐이지 내가 돈이 너무 많은 사람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순자산 기준으로 3억 9,400만 원입니다. 이 3억 9,4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은 없지만 오피스텔이 있다든지 상가가 있다든지 또 예금이 많다든지 주식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그 자산들을 토대로 해서 3억 9,4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준은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 밑에 있다고 하면 분가를 해서 세대주로 만들어 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항상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예외 규정이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신혼이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소득. 자, 요 신혼이 앞으로 보금자리론이나 계속해서 나올 건데 이 신혼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입니다. 7년 이내.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조건이 다 해당이 돼야지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요 둘 중에 단 한 개라도 만약에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앞선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럼 디딤돌 대출의 한도와 그리고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LTV 70%, DTI 60%입니다. 한마디로 집값의 70%까지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정가의 70%. 최대 한도는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앞선 설명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미만의 신혼인 경우에는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같은 경우도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1억 5천만 원까지만 한도가 부여됩니다. 여기 이걸 보시면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디딤돌 신청 대상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이니까 내가 내 집이 5억이면 LTV 70%면 3억 5천인데 그래도 최대 디딤돌 대출은 2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도시기금의 예산이 한정적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한도를 책정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 디딤돌 대출은 언제 신청해야 되냐? 우리가 매매만 가능하니까 구입 자금이니까 매매 잔금 전에 우리 계약하고 부동산 계약하고 잔금 치기 전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분양을 받았다면 입주 예정일 전이 되겠고요. 그런데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잔금을 이미 쳐버렸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디딤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3개월이 지나면 디딤돌 신청이 안 되니까 이것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디딤돌 뿐만이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은 항상 서민들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의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따라 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 기준입니다. 잔금날 기준이 되겠죠. 한 달 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집을 산다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 도와준 거지 뭐 네가 투기하는데 도와준 게 아니지 않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이내 전입을 안 했다든지 또 1년 이상 실거주는 전입이 되겠죠. 전입이 안 돼 있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받은 대출금을 그대로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한도도 많이 낮지만 잘 활용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금액대가 낮은 부동산이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디딤돌 대출입니다. 부동산 정책자금 대출 제2강 보금자리론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최저금리가 2.6%에서 최대 3.0%,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만기 고정금리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최저금리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 최저 1.8%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디딤돌도 마찬가지지만 이 최저금리는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최저금리의 기준 요건이 상한기간이 짧았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좀 적용받아서 2% 중후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금자리론은 디딤돌 대출이랑 어떻게 틀린지,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디딤돌보다는 다소 금리가 좀 높지만 또 어떤 부분이 틀린지, 또 자격 요건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주택부터 볼 텐데요. 동일합니다. 서류상 주택이어야 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근린상가 역시 안 되고요. 주택 가격은 디딤돌보다 1억이 더 높습니다. 6억 이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디딤돌과의 가장 큰 특징적인 차이라고 본다면 디딤돌은 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면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가격만 6억 이하라면 다른 조건이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신청 대상을 한번 볼게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칙은 무주택자지만 유주택 세대원도 가능하고 1주택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유주택 세대원 같은 경우는 독립하고 실거주 목적이고, 이 부동산 정책자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의 성격이 강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이 낡아서 아니면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이사를 해야 된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또 유주택 세대원이라면 독립을 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요. 만약 그 외지역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따라 붙습니다. 연소득 원칙은 항상 부부 합산인데, 만약에 미혼이면 본인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가 기본 원칙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일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 합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식이 3명이다 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1억 이하, 자식이 2명이라면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자식이 한 명이라면 8천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에 또 해당이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디딤돌과 틀리게 순자산 기준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자산이 좀 많다고 해도 순자산 기준액의 규정을 제가 어딜 찾아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틀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럼 대출 한도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70%까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맨션 같은 경우는 65%까지만 가능합니다. 최대 한도는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자녀가 3자녀 이상이라면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디딤돌과 동일하게 매매 잔금 전, 입주 예정일 전 접수 가능하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미리 잔금을 쳤다고 하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상 정부 정책 자금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전입 실거주 요건은 무조건 따라 붙습니다. 대출 실행일 기준 디딤돌은 1개월이지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 역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받은 돈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강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입니다. 이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같은 경우 디딤돌과 동일하게 택도시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디딤돌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혼부부 전용을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된다면 디딤돌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는 최저 1.5%에서 2.1%, 동일하게 만기 고정금리고, 신용부부 전용 같은 경우는 우대금리 적용받으면 최대 1.2%, 말도 안 되는 금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가지 중에서 금리가 가장 싼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딤돌의 일환이지만 요건이 해당된다면 디딤돌 안에서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에 대한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디딤돌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조건이 대동소이하지만 금리가 가장 저렴한 만큼 가장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동일합니다. 디딤돌이랑 공부상 주택이면 되고요.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시골이면 100제곱미터 이하. 요 내용은 디딤돌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신청 대상이 갈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결혼할 예정자까지 순자산 기준 3억 9,4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집을 보유 안 해도 재산이 3억 9,4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요게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랑 결혼할 아가씨가 둘 다 단 한 번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가구한테만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신혼이라면 혼인신고일 기준 제가 계속 얘기했던 7년 이내나 아니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증빙할 수 있는 결혼 예식장 계약서가 있으면 증빙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다 디딤돌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디딤돌의 조건을 거의 준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는 LTV 70%, DTI 60% 이내고요.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한도가 가능하고요. 혼인신고 7년 이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2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도 동일하게 매매 잔금 전이고 미리 잔금을 쳤다면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 실거주 요건은 당연히 디딤돌의 규정을 준용해서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민 3대 구입 자금에 대해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정책 자금 대출 마무리 강의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많이 아는 만큼 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무 팁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팁입니다. 디딤돌이든 신혼부부 전용 구매 자금이든 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런데 이 보금자리랑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값이 5억입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LTV로 70%를 적용받았을 때 3억 5천이 대출 한도입니다. 대출 한도인데 이 디딤돌이나 신혼부부는 최대 한도가 2억 2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3천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1억 3천을 보금자리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 상품을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은데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자금이 너무 쓰고 싶은데 조건이 미달인 분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 예정자 부부 합산 소득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나는 무주택인데 내가 결혼할 남자가 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건 좀 편법이긴 한데 일단 무주택인 사람이 먼저 디딤돌이든 보금자리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고 나서 뒤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보유했다고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검증 기준일이 3년인데 금융권에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1년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 정책
자금의 성격이 강한 자금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계속해서 쓸 수는 없겠지만 몇 년이라도 뭐 이득을 좀 취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기한이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면 일반 금융권으로 담보를 갈아타면 되니까요. 이건 좀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가 너무 빠르게 달려왔는데 좀 재밌는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결혼할 남자가 이렇게 해맑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 정책 자금이 있대. 우리 둘 다 무주택이니 그걸 받으면 될 것 같대. 근데 내랑 결혼할 예쁜 피양새가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근데 우리 집에 상가 건물이 부모님이랑 나랑 공동명의로 해놨어 있거든. 그건 상관없는 거야. 이런 상가 건물이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두 가지의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어떤 남자들은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해서 너무 화를 내면서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기쁜 나머지, 심지어 외동딸이래, 너무 기쁜 나머지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속물로 보이는 남자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김 소장의 실무팀 나갑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됩니다. 자, 표정 보세요. 인상을 찡그립니까? 아니면 환하게 웃습니까? 아무 표정도 안 짓고 있죠. 눈빛은 근데 영롱하지 않습니까? 이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현자라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어때? 너랑 함께라는 게 중요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제 강의를 볼 필요도 없이 세상을 아주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정부 정책 자금의 경우 매달 납입한 이자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이든 디딤돌이든. 우리 일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낸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안 되죠. 근데 정부 정책 자금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정책 자금의 경우 요거는 단점입니다. 감정가가 짭니다. 일반 금융권보다 그래서 한도가 낮게 나와요. 이건 제가 실무에서 보면 일반 금융권에서 만약에 감정이 3억이 나왔다고 하면 정부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감정이 뭐 2억 3천, 2억 5천 실질적으로 좀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은행원분한테 거래하는 은행원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감정가가 짜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은행 금융권에서 하는 감정이랑 좀 틀린 것 같더라. 좀 보수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된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권보다 낮아서 어떨 때는 정부 자금을 쓰고 싶어도 한도 때문에 일반 금융 상품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정부 정책 자금이 한도가 많이 낮다고 하면 괜히 나머지 자금을 비싼 이자를 쓰고 다른 데를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을 쓰는 것보다는 1금융도 한번 알아보고 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공사죠. 공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금리 추이에 따라서 보금자리론보다 일반 대출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 5년 고정금리나 6개월 변동금리 이렇게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약한 거래한 주택 같은 경우도 보금자리론보다 일반 은행 금리가 더 저렴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만약에 이 저금리 시장이 지속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30년, 40년 이렇게 뭐 담보를 안 일으키지 않습니까? 보통 30년 해놨다가도 뭐 한 3, 4년 살다 5, 6년 살다가 한 10년 살다가 보통 이사를 가는 게 보통 통상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유리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까지 초장기가 나왔기 때문에 원리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보금자리론의 원리금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부 3대 구입 자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디딤돌과 신혼부부 전용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직접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해서 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은 자주 못 올렸지만 늘 너무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요. 영상 제목에 전화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댓글에 최근에 유료 상담 가능한가요? 라고 남겨주셨던데, 전화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언제든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